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오늘 지금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은 나름대로 좀 맑고 참 좋은데 바다 날씨는 좀 그렇지 못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아마 목요일까지는 바람이 제법 불 것 같습니다. 간간히 조금 낮아졌다 높아졌다 그 차이일 뿐이고 너울도 지금 잔너울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구독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제 영상 중에 채비를 여러 편 소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채비와 관련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고 좀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잠깐 켰습니다. 제 경험에 통해서 그냥 사계절 내내 봄부터 겨울까지 저는 이제 뱅에만 치니까 사계절 내내 계절을 타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채비와 운영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쭉 1년 내내 사용하고 있는 채비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인 채비이면서도 가장 무난하고 또 가장 잘 먹히는 채비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도 있으면 아마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아마 영상 제목이 제로찌 채비 속에 숨겨져 있는 꿀팁인가? 아무튼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 입문자분들이나 저 구독자분들 중에 초보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제 영상의 콘텐츠가 지금 또 그런 분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봄에 뱅에돔과 여름에 그 다음에 가을에 겨울에 이 계절별로 채비법이 달라지는지 어떠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들을 많이 해 오셔서 오늘 지금 간단하게 지금 채비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앞에 영상에 보이는 게 이게 지금 기본 채비입니다. 보시면은 자, 위에서부터 보면 나비 매듭이죠. 나비 매듭. 나비 매듭은 왜 필요하냐면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간략하게 한번 더 말씀드리면 낚시를 하다가 전체 수심 바닥층까지 내릴 필요가 없을 경우에 채비 손실만 심해지겠죠. 전유동일 때.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전체 수심이 9m인데 나는 9m까지는 굳이 안 내리고 채비 손실을 하지 않으려면 8m 지점에 이 나비 매듭을 장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유동으로 내려가다가 8m 지점에서는 딱 8m 지점에서는 채비가 내려가다가 딱 멈춥니다. 이렇게. 그러다 입질 들어오면 빨려 내려가겠죠. 자, 그러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게 나비 매듭이고, 자,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5m 정도만 내려가면은 계속 입질을 문다 이거죠. 그러면 8m 있는 나비 매듭을 5m 지점으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유동으로 천천히 하강하다가 나비 매듭이 찌에 딱 닿을 때는 5m가 확보가 된 거죠. 그러면 순식간 또 입질을 받습니다. 주 입질층을 찾았을 때는 주 입질층에 그 수심에 나비 매듭을 위치를 두면 낚시가 또는 입질이 편해지고 빨라지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나비 매듭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다가 다시 전유동으로 전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찌를 위로 올려버리고, 그죠? 찌를 위로 올려버리고 나비 매듭을 밑으로 쭉 내려서 조수구미 이렇게 붙여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럼 다시 전유동이 되겠죠. 그래서 나비 매듭은 입질 수심층과 또 필요 없는 수심층까지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 소품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꼭 나비 매듭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긴 꼬리 낚시할 때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긴 꼬리 낚시에서도 이 나비 매듭은 필요하다. 나비 매듭은. 자, 왜 필요하냐면은 보통 우리 채비를 하고 한 50에서 60cm, 1m 이내에 이 나비 매듭을 꼭 장착을 합니다. 전유동도 똑같이 밑밥과 동조돼 가지고 작은 좁쌀뽕돌 하나 물리거나 분납을 해서 밑밥과 같이 동조를 이루어서 이렇게 조를 따라 이렇게 가거든요. 자, 가다가 이 찌가 수면 위로 자꾸 이렇게 솟아오르는 역할을 합니다. 조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자꾸 솟아오르는 역할을 할 때 이 나비 매듭이 이제 위에서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더 이상 올라오지 마 하면서 딱 눌러주거든요. 자, 그러는 역할이 이 나비매듭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심하고 상관없이 원줄은 풀리는데 찌는 자꾸 올라오고 채비는 자꾸 풀어지겠죠. 자, 그랬을 때 긴 꼬리 낚시에서도 이 나비 매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뱅에돔 낚시에서는 이 나비 매듭 활용은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그 기억해 두셨다가 나비 매듭의 유물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비 매듭은 됐고, 그 다음에 찌. 지금 이 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6.3g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 봄부터 겨울까지 찌를 그렇게 크게 구경이 큰 거나 아니면 부피가 크거나 아니면 무게가 큰 찌는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굳이 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작은 찌도 자중도 충분하고 6.3g이어도 30m, 40m, 50m까지도 얼마든지 원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 숙달이 좀 돼야 되겠죠. 빵가루 미끼를 달아가지고 30m 캐스팅 한다는 게 초보분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숙달을 하다 보면 또 점도를 조절하다 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런 찌들이 다 국산찌인데요. 저는 일산찌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국산찌를 선호합니다만은 이런 국산찌들도 나름대로 자중들이 그게 다 많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8g, 9g 많이 나가봐야 다 그런 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찌를 가지고도 뱅에돔 낚시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큰 찌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찌가 크다 보면 우리가 입질이 예민할 거나 또 겨울철 뱅에 즉 찬바람이 났을 때 그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 자중이 무겁지 않습니까? 입질 받기가 조금 까다롭거나 힘들 게 많습니다. 팔자 매듭을 합니다. 그래서 팔자 매듭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뱅에돔 매듭이 약해서 뭐 터져 본 적은 별로 없고요. 줄에 쓸려서 터지지 뭐 팔자 매듭이 약해서 뱅에돔을 터지건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은 뭐 자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채비가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간결할수록 저는 강하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자 매듭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팔자 매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늘 쪽인데요. 바늘. 바늘. 이 바늘은 뭐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묶고 난 다음에 바늘은 보통 한 4회에서 5회 정도 회전으로 해서 묶어주면 되고요. 뭐 많이 묶는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강하진 않고. 그래서 모든 매듭법이 간결할수록 작을수록 좋습니다. 뭐 참고만 하시고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지금 뱅에돔 6호 바늘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바늘이 요즘 단종돼서 잘 안 나오던데 문제는 이렇게 직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직진성이. 이 바늘을 묶고 일자로 쭉 깨끗이 펴져야 됩니다. 아무런 현상 없이, 파마 현상 없이. 우리가 바늘을 묶고요.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렇게 바늘을 딱 이렇게 묶고 난 다음에 이걸 당기기 위해서 쭉 당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위, 이 부위가 파마 현상이 나. 지금 보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바늘 줄이. 그죠? 바늘 귀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않았는데 초보분들은 이제 여기를 많이 당깁니다.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 꼭 당기면 이런데 약하게 좀 파마 현상이 일어나죠. 조금 심하게 해볼까요? 이게 굴절되는 거 보입니까? 굴절된 거. 이렇게 굴절되면 뱅에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햇볕에 보이면 반짝하고 보입니다. 그래서 목줄을 뭐 탄다 안 탄다는 얘기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입질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바늘 묶을 때도 바늘 귀에서부터 최소한 한 뼘 이상 최대한 직진성을 살려야 됩니다. 굴절 없이, 파마 현상 없이. 그래서 바늘부터 그 다음에 직결하는 거, 그 다음에 조수고무, 그 다음에 찌, 그
그 다음에 나비매듭. 예. 이게 가장 1년 동안에 가장 계절에 타지 않고 편안하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 채비가. 이러한 채비로서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입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게 겨울에는 어떻게 하나요? 뭐 가을에는 어떻게 하나요? 장마철에는 채비가 뭐 특별히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끼를 좀 달리해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거제도 기온 기준해서 13도 수온 얘기입니다. 수온이 한 13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즉 13도부터는 미끼가 이제 홍개비 미끼라고 나오죠. 청개비와 같이 생긴 작은 거, 그런 동물성 미끼를 이제 뱅에돔이 이제 조화를 합니다. 식물성 미끼, 빵가루 미끼는 고수온일 때, 봄부터 그 다음에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 그 다음 지금 같은 20도를 전후하는 가을철, 이제 겨울철도 15도, 14도 돼도 빵가루를 좋아합니다만은 수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동물성 미끼를 좋아하죠. 그렇게 미끼를 변화를 주면 되지 이 채비의 변화를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제 그렇게도 하죠. 뭐 반유동으로 해서 고부력으로 아니면 준고부력으로 수심 뭐 보통 8m면은 한 5m, 6m에서 많이 입질을 하니까 고부력으로 반유동으로 낚시하는 게 편하다. 맞습니다. 그렇게도 됩니다. 뭐 그분은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틀렸다 하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부력 막대지로 이호지로 지심도 같은 경우에서 겨울뱅이 할 때 보통 수심이 9m, 10m면 한 7m권에서 잘 몹니다. 그러면 굳이 뭐 탐색할 필요 없죠. 표층부터 빨리 우욱 내려서 7m에서 홍개비 한 두어 마리 물려가지고 뭐 감성돔 바늘 뭐 3호든 2호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뱅에돔 뭐 한 5호, 6호 바늘 써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고부력으로 막대지 한 1.5나 2호로 해가지고 빨리 내려서 거기서 잡으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아기자기한 재미는 없죠. 그죠? 잡는 데 목적만 있지. 어떤 그 전체적인 전유동 구멍찌의 그 매력은 좀 떨어지겠죠. 뭐 그래서 뭐 그런 것은 개인적인 선호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채비가 변할 수 있는 그 변화는 조금씩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채비는 똑같습니다. 제로찌에 조수고무에 물에 뜨는 조수고무, 그 다음에 찌 위에 나비매듭, 그 다음에 직결, 그 다음에 바늘. 바늘은 묶고 난 다음에 이 바늘 기는 데가 축이 항상 걸릴 수 있게끔 이렇게 안쪽 돌려서 여기 지렛대 역할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 뭐 제가 저번에 설명 쭉 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조 한번 하시고, 채비의 변화는 기본적인 것은 똑같다. 단지 미끼, 그 다음에 입질 찾는 수심층, 거기에 따라서 미끼의 변화를 조금씩 달리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이제 내만에서는 시즌 때는 빵가루 조법에 이제 빵가루 미끼하고 빵가루 밑밥만 많이 쓰는데, 이제 좀 수심이 겨울철에 되면 찬바람 나면 조금 이제 깊이 뭅니다. 잘 피질 않죠. 그럴 때는 빵가루 미끼 갖고만 운영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집어제를 약간 섞어줘야 좋거든요. 조류가 빠르거나 또 입질층이 깊을 때, 예를 들어서 7m 정도 수심인데 입질이 한 5m, 6m 내려가야 문다. 아니면 거의 뭐 바닥에서 물더라. 미끼는 뭐 빵가루 미끼와 홍개비를 쓴다 하더라도 밑밥에는 빵가루 3봉지에 집어제 한 반 봉지 정도, 그 정도는 써줘야 입질 받는 거나 또 조류가 빠르거나 수심이 깊을 때는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럴 때는 밑밥 배합을 좀 달리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그 뱅에돔을 공략하실 때 채비가 막 이것저것 다 변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 채비는 똑같대.
미끼와 그 다음에 밑밥의 배합을 조금씩 달리하면 사시사철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뱅에돔의 가장 기본적인 채비, 이 채비를 가지고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문자분들이 이해를 좀 빨리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제가 영상 이제 말미에 조수고무를 제가 몇 개를 좀 던져보고요. 자체적으로 자중을 가지고 있는 것과 자중이 없이 물에 뜨는 조수고무를 던져보면 왜 조수고무는 부력이 없는 걸 쓰는 게 좋다고 입문자분한테 제가 얘기하는지를 아마 알 겁니다. 자, 조수고무를 좀 만들어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물에 뜬 조수고무가 빈 바늘을 지금 하나 물고 있습니다. 보시면 빈 바늘 지금 약간 위에 띄우라고 조수고무는 이렇게 보시면은 빈 바늘 무게로도 조수고무, 이 물이 부르고 있는 조수고무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면 그렇게 보이죠. 줄여서 좀 묶어놨는데 빈 바늘 빠뜨리고 조수고무를 같이 이렇게 빠뜨리면 바닥은 여기인데 이만큼 써있죠. 지금 빈 바늘만 가지고는 조수고무가 뚫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저게 이제 빵가루 경단 무게가 달려야지만 내려가지, 빵가루 경단이 풀리거나 없거나 하면 조수고무는 슬슬 떠오릅니다. 모르겠죠? 자, 이게 이제 다른 지면에 다른 조수고무 하나씩 빠뜨려 볼게요. 굉장히 침력이 빨리빨리 내려가죠. 이게 보통 많이 쓰는 거 이런 이런 자체 무게로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물에 뜨는 다른 조수고무, 그죠? 아무리 가라앉기 하려 해도 가라앉지 않습니다.